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달 세일즈 포인트 교육 맡게 된 박용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3월은 대단히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세일즈 포인트 중에서 4월달에 경영생명표 개정으로 인해서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가 오르는 것과 단기납 종신, 납입기간이 10년, 7년, 5년으로 짧은 종신들의 환급률이 줄어드는 이슈가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중요한 포인트 교육 잘 받으셔서 여러분들의 3월달 절판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교육을 준비했고요. 교육 내용이 장수가 꽤 되지만 강조하고 말씀드릴 거는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절판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영업인으로서 보험 세일즈를 하는 사람으로서 마인드 세팅을 잠깐 하고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절판을 하자고 하거나 보험사 상품이 중에서 어느 회사 상품이 좋다고 나오게 되면 맞아, 이 상품 참 좋아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그 회사 상품의 단점만을 유독 고집하면서 별로야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시책비가 대단히 좋은 회사의 상품인데 그 회사 거 뭐가 비싸서 나는 안 팔아. 뭐가 비싸서 안 팔아.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대부분의 특징은 세일즈 못하세요. 네. 세일즈맨은요, 군인과 같아야 됩니다. 외계인이 쳐들어와도 손에 대검 한 자루와 맨손밖에 없더라도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게 군인이잖아요. 우리는 팔아야 돼요. 네. 우리는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데 항상 마인드 세팅을 절판 이슈를 앞두고 나면 어떤 FA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번 달에도 없어진다고 해놓고 다음 달에 또 나올 거고 다음 달에 또 판매될 거고 내년 또 판매될 거잖아. 너네 매번 그러잖아. 제가 그분한테 고객님한테 그렇게 거절 처리를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해서 답변을 드렸어요. 네. 이번 기회를 놓쳤으니까 환급률을 7%, 10%, 30%를 손해본 거지 않냐.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마인드 세팅을 좀 해야 되는데 잠깐 영상 몇 가지만 보고 시작을 좀 할게요. 자, 여러분들 영상 딱 3개 준비했는데요. 볼게요. 같이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거래하거나 판단을 하는 것이 가장 평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형벌 체계가 일정 기간 동안 감옥에 있도록 하는 건데 그것을 돈으로 할 수 있었을 텐데 돈으로 하면은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평등할 수가 없어요. 살인죄에 대해서 100억을 내라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는 그 돈을 지불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그 돈이 큰 돈이 아닐 수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시간은 모두에게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 시간 동안 감옥에 가두는 게 사실은 가장 평등한, 그래서 사람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 시간으로 돈을 현명한 사람은 돈으로 시간을 삽니다. 첫 번째 핵심 주제는 돈으로 시간을 살 수 있다. 이 내용이 나왔고요. 두 번째는요. 의사들이 암 환자한테 경제 상황을 묻는 이유. 네, 가족 상황들 슬쩍 물어보거든요. 가족의 경제적인 상황이 어떠신지, 어디 사시는지를 물어보고, 치주보험 가입을 하셨는지, 그런 걸 물어보는 이유가 그 약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좀 간접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인데요. 약이 얼마나? 한 번 맞는데 한 1,500만 원 정도? 약 효과가 좋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맞아야 될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진료 현장에서 저희 의사들이 판단 외에 또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실질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생명보험 이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른 거 다 지나가고요. 단기납 종신보험의 시대가 바뀌었다. 과거 시대랑 현재 시대랑 기준으로 했을 때 과거 시대에는 전통형 종신보험이 판매가 됐고 현재 종신보험은 단기납 종신이라고 해서 일정 기간을 불입을 하고 나면 환급률이 100%를 넘어가고 이제 종신보험이 저축보다 적은 신기한 시대가 왔죠. 그렇죠?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앞서서 돈으로 시간을 살 수 있다와 아까 말씀드린 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혹시 아세요? 제가 이제 말씀을 안 드렸으니까 모르시겠지만 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하고
단기나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월 200, 300을 버는 급여 소득자들의 비유해서 얘기를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월 2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단기나 종신보험 가입을 해서 7년 납부하고 3년을 거치해서 원금 대비 127%라는 상품을 내일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고 하자고요. 그쵸? 이 이후에는 죽었다 깨나도 7년을 납부하던 몇 년을 거치해도 납입 직후에 100%도 못 넘어가고 110%, 105%밖에 안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오늘하고 내일까지 단기납 종신을 판매한 고객님들께 죽었다 깨나도 예금 이자로는 만들 수 없는 이자 그리고 금전적인 부를 가져다 드린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고객님들한테 돈으로 시간을 사드린 거예요. 시간으로 만들 수 없는 이자를 여러분들이 해드린 거라고. 두 번째, 저희 집에 지금 어떤 이슈가 있냐면 어르신 한 분이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췌장암 진단 받으셨어요. 네.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 1년 사시고요. 안 받으시면 6개월밖에 못 사세요. 아산병원에서 진단 받았습니다. 어르신이 뭐라고 하셨냐면 받겠다고 하셨어요. 6개월 더 살겠다고. 표적 항암 치료랑 면역 항암 치료를 받으면 한 달에 얼마가 된다고 했죠 아까? 1,500만 원이에요. 1년을 받을지 2년을 받을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보험 가입시키고 표적 항암 치료랑 면역 항암 치료 받게만 하면 그분이 6개월이 아니라 1년까지도 더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대표적으로 돈으로 시간을 사는 아주 대표적인 예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고객님들을 위해서 돈으로 시간을 살 수 있게끔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절판, 오늘 이번 달에 판매하는 상품만으로도 고객님들의 자산을 아껴드릴 수 있고 고객님들이 자산을 불리는 시간을 아껴드릴 수 있고 이번 달에 가입하신 분들한테 돈도 아껴드리고 나중에 가족들한테 하루 6개월, 1년을 더 살게 할 수 있는 비용을 제공할 수 있는 일이 우리 일이에요. 제 말이 틀렸나요? 제 말이 틀렸나요? 정말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생각하시고 이번 달 절판을 하시라는 거예요. 네. 절판을 하자고 하면 꼭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난 절판 별로. 난 절판 안 할래. 맨날 똑같은 얘기 해야 되잖아. 지난달에도 그 사람한테 그거 없어진다고 얘기했어. 자,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 고객님은 손해를 보시는 거고 주변에 절판을 하고 있는 설계사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계속 가겠습니다. 단기나 종신이 환급률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네, 일부 회사는 상품들도 개정이 많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첩보에 의하면 다음 주까지도 뭐 계속 된다는 얘기도 있고 하지만 그 얘기에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번 달에 하는 사람과 다음 달에 하는 사람의 환급률 차이가 최대 10%, 20% 이상의 차이가 난다. 10만 원씩 7년을 납부하면 84개월을 냅니다. 840만 원을 납부하고 10년 차에 1,000만 원 정도를 가져갈 수 있는 상품이 있습니까? 손해 없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제안을 해야 되는데 이후에 3월달 이후에 4월달부터는 납입유지 보너스를 납입을 완료하고 10년 차에 한 번에 소급해서 적용해주는 제도보다는 회사에서 평균 공시율을 적용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환급률이 대단히 많이 줄어들 거라는 그냥 쉬운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5년 납, 7년 납, 10년 납 기준으로 봤을 때 5년 납은 DGB 생명이 지금 환급률이 대단히 좋습니다. 그렇죠? 7년 납은 KDB 생명이 지금 제일 좋아요. 10년 납은 지금 판매하시는 분이 별로 없는데 삼성과 하나생명에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년 납 기준으로 했을 때 DGB 생명은 일반, 그렇죠? 환급률이 127%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7년 납, 10년 시점에 127%, DGB 잠깐만 볼게요. DGB가 127%, 네. 10년 납은 하나, 삼성, 135, 15년 납 시점, 15년 시점이에요. 10년 납 같은 경우는 완납을 하시면은 바로 네, 플러스가 되네요. 좋은 상품입니다. 아주 좋은 상품입니다. 자, 다음은 암. 자, 여러분들 암의 보장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었어요. 예. 예전에는 진단비 싸움을 많이 했었거든요. 진단비 싸움. 근데 요즘은
진단비뿐만 아니라 진단비는 1회 한으로 받고 끝나잖아요. 그렇죠? 암 치료는 하루 이틀 받고 끝나는 치료가 아니에요.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그분의 체력적으로도 최소 5년 이상의 치료 기간을 요구하는 질환이에요. 그러면 5년 동안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간다 소리거든요. 기본적으로 진단비를 제외하고 이 분들한테 치료를 받으실 적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보장을 권해드리면서 보험료까지 저렴하면 대단히 좋겠죠. 그쵸? 여러분들 그런 상품이 요즘 회사별로 속속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암보험 하나를 가입을 하면 암 주요 치료를 받았을 때 최대 1억 5천 보장하고 급여 비급여 구분 없이 종합병원에서 암 주요 치료를 하시면 5억까지 비례 보장을 한다. 이거를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으니까 풀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회사별로 대단히 이런 상품들이 하나둘씩 출시가 되고 있는데 암 주요 치료는 암으로 인한 수술,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 말기 호스피스 완화 치료까지가 있어요. 진단을 받으시고 매년 진단일로부터 한 해 3천만 원씩 지급을 해서 5년 동안 지급을 하니까 1억 5천이 지급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단장님이랑 여기 계신 선임급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요 몇 년 전에 처브라이프에서 생활비 주는 암보험이라는 상품이 있었어요. 신한생명에서도 생활비 주는 암보험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상품이냐면 암 진단을 받으면 매월 60만 원, 뭐 150만 원씩으로 생활비를 60개월, 70개월, 80개월 동안 지급해주는 상품이었어요. 그때 그 상품이 나왔을 때 왜 좋았냐면 첫 번째, 다른 진단비와 한도가 잡히지가 않아요. 두 번째, 그걸로 생활비를 쓸 수 있다는 컨셉이고 세 번째는 보험료가 되게 저렴했어요. 카드납도 되고.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너무 좋아가지고 GA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바로 가입을 해뒀죠. 벌써 지금 유지한 지 한 5년, 6년 됐는데 그때 그 상품보다 더 좋은 상품이 나온 거예요, 사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상품을 가지고 있을 때 장점과 단점이 있죠. 첫 번째, 이 상품을 세팅하기 전에 먼저 고려돼야 될 게 뭐냐면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진단비는 우선적으로 많이 받으셔야 돼요. 네. 진단비가 세팅이 끝나신 분, 네. 기본적인 게 베이스가 끝나신 분들한테 권하기 참 좋은 상품이에요. 이것만 있으면 문제가 뭐죠? 다음 해까지 3천만 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암 치료비는 세팅이 어떻게 돼 있어야 되냐? 첫 번째, 실비. 그렇죠? 실비. 근데 실비로 충분하다고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거절 처리하면 돼요? 항암 치료는 이제 입원해서 안 합니다. 제가 최근에 1년, 2년 사이에 고객님들 보험금 청구해드리면서 제일 많이 들은 컴플레인, 제일 많이 들은 불만 뭐냐면 항암 치료를 하는데 아산병원에서 유방암 표적 면역 하셨는데 6천에서 7천 정도가 나온 고객님이세요. 이거 사례 몇 번 말씀드렸는데 통원 치료를 하니까 통원비 25만 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하루에 600만 원, 700만 원이 나오는데 실비 청구를 하니까 25만 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고객님 지금 상당히 많이 당황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실비가 있어도 부족하다. 그렇죠? 두 번째, 산정특례 적용은 보장 어떤 것만 해준다? 어떤 거? 급여 항목만 해주니까 비싼 비급여 표적 면역 항암 치료는 보장을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실비 반드시 있어야 되는, 실비는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두 번째, 실비 세팅이 끝났으면 암 진단비 세팅 해줘야지. 그쵸? 그 다음에 세팅 뭐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표적 항암이랑 면역 항암 좀 넣어주세요, 제발. 요즘 치료, 그게 확대가 많이 되고 있어요, 지금. 임상도 끝나고 하니까, 하고 있으니까. 그거 얼마 안 하잖아요, 그렇죠? DB 손보 같은 경우에 비갱신으로 있죠? 그런 거 세팅해주고, 그 다음 뭐예요? 그게 다 끝난 사람들 중에서 암 치료비에 관련해서 추가로 업셀링을 하기 좋은 상품이 나왔다는 거예요. 한도도 안 본다. 기존에 가입하고 있는 암진단 한도도 안 봐. 매년 3천마다 주요 치료를 했을 때 준다. 여러분들 암진단을 받고 나서 수술이랑 항암을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연세가 너무 많으시거나 완전 말기암일 경우에만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좋은 거예요? 말기암 호스피스 완화 치료까지 주요 치료로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합니다. 이 상품이 나왔을 때 안 좋은 것만 보려고 하면 못 팔아요. 이거 내가 좋다고 해야지 고객한테 팔 수 있잖아요. 그쵸? 그게 세일즈맨이에요. 못하는 사람이랑 잘하는 사람의 차이는 마인드 차이란 말이에요. 응? 말기 호스피스 완화 치료까지 주요암 치료로 보고 지급해주는 데가 어딨냐고. 그쵸? 되게 좋은 상품이에요. 단 제가 말씀드린 기본적인 암 치료에 대한 세팅이 끝나야지만 제한하기 좋은 상품이다. 왜 좋냐면 자, 이것도 좋습니다. 실비가 있으면 통원 치료를 받으니까 25만 원까지밖에 보장이 안 돼. 근데 표적 항암 치료제들 지금 엄청 비싸. 막 1억, 1년간 1억 9천 써야 돼. 뭐 1억 9천, 4,200, 옵디보 유명하죠? 4,800 써야 돼, 1년 동안. 암 수술이나 이런 거 다 제외야, 다 제외. 근데 이거 쓰면 비례로 최대 5년간 5억까지 보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괜찮지 않나요? 요게 어디서 나왔다? DB생명뿐만 아니라 주요 치료비 암 관련해서 회사마다 하나둘씩 출시하고 있다. 네. 지금 보니까 비갱신형도 있고요. 갱신형도 있습니다. 자, 이 상품을 권유하기 좋으신 분들은 대상자는 암 치료가 어느 정도 진단 세팅이 끝나신 분들한테 추가로 업셀링 플랜용으로 제한하기 좋다. 여러분들 암통원비 플랜은 그렇게 잘 권하면서 이런 상품 왜 안 권하냐 이거죠. 권할 만한 분이 있다고 하면 대상자한테 권유하시라는 거예요. 암 주요 치료 보험사별 비교 넘어가겠습니다. 보장 예시 1년, 2년, 3년, 4년, 5년 동안 진단받고 치료받고 전이되고 전이암 치료를 하시게 됐을 때 매년 얼마씩 받고 뭐 이런 거 잘 예시표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자 이거는 저 본부에서 그 사업단에서 판매하시는 분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최근 판매 양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생명보험사에서 수술비 중에서 용종보험 이런 식으로 해서 고객님들이 판매를 했을 때 관심을 가져 하실 만한 상품들 판매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삼성생명에 양성신생물 수술보장 특약을 가입을 하시면 용종은 25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손해보험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긴 있더라. 네. 삼성생명 사장님 저는 여기까지만 말했습니다. 네. 넘어가시죠. 네. 네, 흥국생명에도 다사랑 암번 빈틈없이 메꿔준 암진단 특약이 나왔다. 자, 짧은 면책 기간과 합리적인 암보. 이제 결국에는 생보사에서도 뭐 기존에 가입을 하셨던 분들이나 혹은 진단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제한하기가 좋은 상품이 나왔는데 고고당이 있는 분들도 무할증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생명에서 좀 재밌는 상품이 나왔는데 M코드가 뭐죠? 여러분들 S코드, G코드가 뭔지 혹시 아세요? 자, M코드는 퇴행성 질환으로 보시면 돼요. 이제 내가 원래 이 한 번의 사고로 갑자기 발생한 질환이 M코드가 아니고요. 한 번의 사고로 인해서 우연적으로 발생한 질환을 S코드로 보고요. M코드는 오랜 기간 동안 내 생활 습관이 굳어져서 혹은 아파서 퇴행성 질환들이 보통 M코드를 받습니다. 상해보험을 가입하면 원래는 S코드만 보장을 했었던 게 맞는데 하나생명의 보험은 M코드, S코드, G코드까지 보장을 한다라는 게 주요 쟁점인 거예요. 하나생명에서 이런 상품을 낼지는 사실 단장님이나 선임급 분들은 좀 놀라우셨을 것 같아요. 하나생명에서 이런 상품도 파는구나. 하나생명은 대표적으로 CI 종신이나 연액 종신만 되게 많이 팔던 회사거든요. 그래서 업계에 이런 분위기를 따라가고 있다. 네. 단기납 종신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업계 동향을 따라가고 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 이제 KDB 생명에서 진짜 재밌는 특약을 이제 만들어냈는데 급여 치매 간별 검사라고 해서 예. 치매 간별 검사는 MRI, 화학 검사, 대사 검사, 심전도 검사,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해서 치매 진단을 받으시면 해당 금액을 보장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100만 원을. 그 가족 중에 치매 진단을 받고 투병을 해보신 분이 계시다면 아시겠지만 치매 진단을 받는 게 사실 어렵지는 않아요. 어르신을 모시고 가서 신경정신 그 전문의한테 소견을 받으시면 되거든요. CDR 점수를 받으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 아이들 가지고 노는 블록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맞춰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 지금 2층에 주야간 보호센터 있잖아요. 여기 어르신들 가끔 보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랑 연배가 비슷해 보시는 분들이 그리고 대화도 막 돼.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내리시는데 그분들이 치매요. 저는 이제 주야간 보호센터 고객님들 좀 계시니까 원장님들이 요즘 저런 분들 정도면 어느 정도 연세가 되세요? 70. 술 많이 하시거나 유전이 강하신 분들 60대 중반에서 후반부터 들어오신대요. 딱 저희 아버지랑 동년배시거든요. 진단은 점점 간소화되고 쉬워질 거고 해당 상품들이 많이 필요하게 될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 치매보험이 지금 출시된 지가 10년 가까이 됐거든요. 생활비나 혹은 뭐 진단비나 이렇게 주는 상품들이 지급된 지가 꽤 됐어요. 제가 봤을 때는 치매보험은 아직까지는 저렴하다고 봐요. 우리나라 치매 인구와 진단 건수에 비해서 정말 저렴한 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KDB가 이 양쪽의 오른쪽 회사들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건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손해율이나 이게 좀 적다는 판단이 될 수가 있거든요. 치매보험은 정말로 간병비나 이런 거의 싸움이기 때문에 가입할 수 있을 때 미리 가입해 주시는 게 좋고 이런 보험이랑 세트로 가입하면 참 좋은 상품이 간병인, 특히 요양병원에 모셨을 때 간병인 비용이 나오는 손보사형 상품들, 손보사 상품들이 대단히 좋아요, 여러분. 같이 하면 진짜 좋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할머니가 요양병원에서 6개월 계시다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자꾸 짐을 싸서 가시는 거예요. 요양병원에.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과자를 왜 사가? 우리 할머니 먹지도 못하는데. 마지막에 코로나 2번이나 걸려가지고 진짜 틀니도 못 계시고 호흡기 달고 계시다 돌아가셨거든요. 살 이렇게 다 빠져가지고. 근데 왜 그렇게 가져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할머니의 돌봐주는 간병인들한테 잘해달라고. 거기 계시는 수 간호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할머니가 욕창이 초기 단계에서 발견된 상태에서 들어가셨거든요. 욕창 달려있는 사람 요양병원에서 안 받아요, 여러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요양병원도 요양병원 월 80만원, 100만원, 200만원 드는 금액에 플러스해서 가족들이 실제로 추가로 부담해야 될 돈이 계속 발생을 해요. 할머니가 입으셔야 될 돈, 간식비, 선생님들한테 뭐 좀 줘야 되는 돈. 저희 아버지는 나중에 그 간호사분들한테 용돈도 드렸어요. 요양보호사분들한테 용돈도 드렸고 우리 할머니 좀 잘 봐달라고. 요양병원 사고가 워낙 많으니까 막 노인들을 막 때리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참고하셔서 상품에 좀 세일즈에 도움되셨으면 좋겠어요. 역시 진격의 라이나예요. 라이나에서 치아보험 보험료 오른다고 하면 뭐 다른 회사는 안 올릴 방법이 있나요? 라이나가 지금 시장 MS를 다 가지고 있는데 치아보험. 네. 옛날에 막 그 라이나인가 어디에서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MDRT 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라고. 제가 A 생명에 있을 때 말도 안 되는 강의를 한번 들었었는데 여기 계신 분들 자, 해보세요.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치아보험 한 명씩만 가입하면 MDRT 막 이러는 거예요. 재미없나요?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뭐 그랬었는데 치아보험으로 진짜 요즘 MDRT 할 수 있을 정도로 라이나가 시책이 괜찮아요. 라이나 치아 시작 되게 괜찮잖아요. 인정 실적도 되게 괜찮아요. 단 라이나조차도 4월 달에 오른다. 힌트 하나만 드릴게요. 5년 이내 치주질환으로 치료나 수술을 받으셨던 분들은 치아보험 가입이 원래 안 돼요. 그쵸?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삼성생명에 1년 이내
치주질환 수술료만 없으면 인수되는 간편 치아보험이 있어요. 한 2만 원 비싸더라고 이거. 네. 선택은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자, 치아보험 넘어갈게요. 네. 여러분 변액연금, 최저보증 연금 좋잖아요, 그렇죠? 엄청 좋아요. 보험을 가입하자마자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알 수 있는 상품이에요. 자, 조건, 변액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변액 자격증 없으면은 보험 설계사실 자선관리사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변액 없으면은 자선관리사 아니잖아요. 변액이 있어야 자선관리사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꼬우면 따는 거, 죄송합니다. 네. 네. 네, 지금 변액 장수생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지금 가끔 노량진인가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빨리 따세요. DGB생명의 하이파이버 플러스 변액연금 왜 좋냐면요. 최저보증을 펀드 운용의 마이너스 플러스와 상관없이 해준다. 플러스라서 더 좋으면 좋은 거 따라가는 거고. 근데 이게 저는 장단점이 있다는 걸 명확하게 말씀드려요. 단기납 종신과 변액 최저보증형 달리 최저보증형 연금의 가장 큰 차이. 첫 번째, 일정 시점에 목돈이나 어디 쓰셔야 될 돈이 필요하신 분들은 단기납 종신을 가입하시는 게 훨씬 낫다. 연금은 재밌게도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돈을 많이 받는 구조는 맞는데요. 이 연금들은 특징이 뭐냐면 연금 개시 시점에 맞춰서 환급금이 100%에 맞춰져요. 네. 얘네는 죽었다 깨어나도 환급률이 100%를 못 넘어가는 상품이에요. 상품의 구조상 그렇게 돼 있어요. 마이너스 나진 않는데 환급금만큼만 연금 개시 시점에 맞춰서 100%가 돼요. 그러면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7년 납하고 3년 거치했을 때 환급금이 좋은 상품, 단기납 종신이 훨씬 더 좋아요. 근데 이후에 연금으로 전환했을 때는 연금을 많이 받는 상품보다 얘가 더 많이 받아요. 최저보증 이율이 있으니까. KDB 단기납 종신을 연금 전환했을 때 무슨 일이 생기죠? 회사에서 제공하는 공시율을 따라가니까 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저로 가냐? 상품에서 확정된 금리로 가냐? 아니면 최저 보증률로 가냐? 뭐 공시율로 가냐 차이인데, 그래서 10년 차, 20년 차에 나는 반드시 이 돈을 써야 돼 라고 하시는 분은 단기납 종신을 목돈 컨셉으로 제한하는 게 맞고요. 난 죽었다 깨나도 그런 거 필요 없어. 연금을 많이 받는 게 중요해 라고 하시면 연금을 제한하는 게 맞아요. 네. 그 두 개 차이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DGB 게 참 좋다. DGB 게 참 좋다. DGB 제한을 할 때 여러분들 꼭 단기납 종신 5년짜리를 같이 제한을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경영인정기 교보생명계 좋다고 합니다. 왜 좋냐? 5년 시점, 7년 시점, 10년 시점에 환급률이 100%에 가깝다. 그렇죠? 다른 회사는 좀 낮다. 네. 그리고 뭐 약관 대출이나 이런 거에도 장점도 있대요. 헬스케어, 연금 전환 옵션, 적립형 뭐 있다고 합니다. 요렇게 참고를 하시고 손보러 넘어가겠습니다. 무슨 뭐 따로 차요? 네.